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오늘은 유통업계의 최대 기업, 유통공룡으로 불리는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는 분이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점점 더 익숙해져가는 요즘 상황에 국내 세계 5위 그룹인 롯데그룹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는 롯데가 최강자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지만 온라인 시장에서는 한없이 좀 작아지는 후발주자로서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의 유통 부문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비즈니스 포스트의 최석철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최석철 기자입니다. 네, 최 기자. 롯데그룹은 국내 그룹사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유통 부문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해온 그런 그룹입니다.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하이마트, 롯데마트.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롯데그룹의 그런 판매점들을 볼 수 있는데, 롯데그룹이 이렇게 쟁쟁한 오프라인의 그런 매장들을 놔두고 다시 온라인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유통공룡이라 불릴 만큼 위상이 컸던 롯데그룹의 유통 부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이 늘어나고 중국의 사드보복, 반일감정, 코로나19 등 실적에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굵직한 변수들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롯데그룹은 그동안 좀 잘 모르는 사업은 손을 안 대는 그런 그룹으로 유명했습니다.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잘 모르는 분야에 쓸데없이 확장하는, 투자하는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오히려 이것이 실패를 모르는 기업, 이것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실패를 모르는 기업, 이 기조가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건가요?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원톱으로 자리매김한 후 기존 오프라인 점포에서의 성공 방식을 모두 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큰 애착을 가지고 시작했던 유통업인 만큼 변화를 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신동빈 회장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패를 모르는 기업에서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으로 이제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신격호 명예회장의 색에서 이제 신동빈 회장의 색깔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변화하는 거는 중요한데 그 속도에 있어서 지금 너무 다급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롯데는 지금 다급해하는 걸까요? 롯데그룹에게 유통사업이란 상징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그룹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화학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수익을 준다는 점에서 그룹 운영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통업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를 나눈 것처럼 정말 유통업이 롯데그룹의 모태, 근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근간 사업이 왜 흔들리게 된 건가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오프라인이 좀 줄어들고 이제 온라인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들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진행된 건데 왜 롯데는 그런 것들을 좀 못 잡았을까요? 롯데가 그동안 온라인 사업을 외면했던 것은 아닙니다. 통합 모바일 앱을 내놓고 온라인 인력을 채용하는 등 움직임은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도 롯데는 이 이커머스가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가를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커머스 영역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확실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뛰어드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사활을 거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과거 신격호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데 쓸데없이 가지 마라. 그래서 실패를 모르는 기업으로 성장해왔던 이 기조와 좀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대부분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미국 아마존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땅 차이를 감안하면 아마존처럼 국내에서 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쿠팡, 마켓컬리, 티몬 등 상위 이커머스 업체들도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부분이 그렇게 사업에 수익을 내지 않고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뛰어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 오프라인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절감하게 되니까 이제는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나 같은 유통업체인 신세계 같은 그런 그룹들이 변화하고 있을 때 사실 롯데그룹은 거기서보다도 좀 늦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사업적 판단 말고 좀 다른 것들, 지배구조나 아니면 외생적인 다른 변수들 이런 게 롯데그룹엔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이커머스가 시작된 시기를 2010년 전후,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를 2015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롯데그룹 형제의 난으로 잘 알려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2015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이후에 롯데그룹은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어서 신동빈 회장이 또 구속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중국에서 사드 보복 때문에 반한 감정이 있었고, 중국에 나가 있는 롯데 쇼핑 업체들이 다 문을 닫고 이제 막 철수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일본에서 수출 규제 한다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롯데는 그럼 일본 기업 아니냐 뭐 이런 그 움직임도 있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처럼 유통업체 전반적으로 직격탄을 주는 뭐 이런 일들도 벌어져서 사실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롯데그룹을 놓고 잃어버린 5년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대대적 변화도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마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유통 공룡이라고 불렸던 롯데에게 얘기하면 좀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프라인은 그렇지만 정말 엄격히 해서 온라인, 이커머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후발주자 아닌가,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 롯데그룹이 후발주자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상위 이커머스 업체들도 온라인 시장 점유율 10% 내외를 차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경쟁해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파이는 분명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 아마존처럼 시장의 절대 우위,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보이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마치 그 춘추 전국시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뭐 쿠팡 정도가 국내 이커머스 업계 중에서 좀 앞서고 있지 않나 이런 정도 되는데 신동빈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쿠팡 정도하고는 경쟁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나요? 재벌그룹 총수가 덩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쿠팡을 콕 집어 말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사실상 쿠팡이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적자 내는 기업과는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롯데그룹이 지향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의 그 방향 뭐 이런 걸 저희들이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사업에서 다른 이커머스 업체와 함께 이전 투구처럼 경쟁을 하고 재살깎기 그다음 적자 뭐 이런 걸 감안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이런 경쟁을 하지 않겠다. 수익을 끌어올리면서 함께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그 싸움에서는 더 이상 그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 사업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한 발 늦게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앞선 이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신동빈 회장이 최근 그룹 임직원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되라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탄탄한 오프라인의 채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온라인과 연결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옴니 채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프라인 고객이 온라인으로 또 오고 또 온라인 고객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이런 유기적 그 연결의 전략을 쓰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롯데그룹이 지금 그룹 내에 있는 그런 잠재력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이 전략을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롯데그룹은 앞으로 5년 동안 유통사업에 12조 5천억 원, 온라인 사업에만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 촘촘히 깔려있는 점포와 물류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기본 인프라를 따져보면 기존 이커머스 업체와는 비교가 안 될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낙관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유통 그룹들도 이런 옴니 채널 전략을 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온 것들은 사실 그렇게 딱 보이지는 않거든요. 롯데그룹은 이러한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그 방법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롯데쇼핑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30%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약 700여 개 가운데 200여 개의 점포를 폐점하는 건데요. 1979년 롯데쇼핑이 세워진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점포도 그렇게 좀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인사나 조직에도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최근 인사를 보면은 롯데 쇼핑의 정권을 그 강희태 롯데 유통 B유장에게 모두 몰아주는 그런 지금 인사를 했거든요.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롯데쇼핑은 그동안 백화점, 마트, 슈퍼 등 여러 사업 부문별 대표이사 체제로 꾸려져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업 추진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변화를 앞두고선 강희태 1인 대표 체제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사업 부문으로 좀 보면은 롯데쇼핑의 온라인 쪽에 그 새롭게 내놓은 모바일 채널 롯데온이라는 게 있어요. 롯데그룹이 가진 모든 자산과 역량을 이쪽에 모아보겠다는 그런 신동빈 회장의 야심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롯데온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롯데온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등 7개 유통 채널의 쇼핑몰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모바일 앱입니다. 롯데그룹은 롯데온을 통해 온라인 취급고를 현재의 3배 수준인 20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런 야심찬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좀 시기가 안 좋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이제 움츠러들고 있어서 그 롯데온의 새로운 오픈 뭐 이것 자체도 좀 뒤로 미뤄졌고요. 정말 개점의 그런 효과들 이런 게 있을지 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좀 생각이 드는 게 롯데그룹이 그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했을 때 그 기존의 사업들을 그 인수하는 인수합병 전략도 많이 썼었거든요. 성공 사례도 꽤 있는데 이런 온라인 사업 부분에서는 왜 그 인수합병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을 안 했었나요? 롯데가 유력 이커머스 업체를 살 것이라는 말은 언제나 따라다녔습니다. 11번가, 티몬, 이베이 코리아 등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때마다 롯데가 단골 인수 후보로 꼽혔는데요. 실제로 롯데는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최종 결론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통의 공룡이라고 불렸던 롯데그룹이 이런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해서 그 방향성이 잡혀지고 그 내용도 좀 채워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롯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유통 부분이 든든하게 자리매김을 해줘야 그 외에 뭐 호텔이나 화학 이런 분야를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도 꾸준히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롯데그룹은 잘하는 것만 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잘 해내야만 하는 것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통 부문의 부진에 돌파구를 찾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골든 타임을 제대로 잡아낼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